러시아의 에너지 심장부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가동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26년 5월 5일 밤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키리시 정유소가 우크라이나 보안국 B국과 특수작전군의 합동 공격을 받았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남동쪽 레닌그라드주에 위치한 이 시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에 있지만 저가형 드론들이 야간 비행을 통해 방공망을 뚫고 핵심 시설에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정유소의 핵심 설비인 원유 증류 장치 4개 중 3개가 파괴되었으며 인접한 펌프장의 저장 탱크와 2차 처리 시설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NASA의 화재 모니터링 시스템 FERMS는 해당 부지 전역에서 다수의 열 이상 현상을 감지하며 대규모 화재를 확인했습니다. 연간 2,100만 톤의 원유 처리 능력을 갖추고 러시아 전체 정제량의 약 7%를 담당하던 이 전략적 요충지는 이번 사건 직후 모든 공정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키리시 정유소는 러시아군의 주요 연료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군용 차량과 탱크의 기동에 필수적인 디젤류를 공급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상징적인 타격이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자랑하던 거대 군사력과 자원 강국의 위상 뒤에 숨겨진 에너지 인프라의 취약성을 전 세계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 타격은 단발성 공격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심장부 깊숙한 곳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키리시 정유소 공격 이틀 뒤인 5월 7일 밤부터 8일 새벽 사이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1,500km 이상 떨어진 우랄 지역의 페름 펌시에 위치한 루코일 정유소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보안국 산하 특수작전센터 알파가 국내에서 생산된 장거리 드론인 류티를 동원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페름 정유소는 러시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진보된 시설 중 하나로 이번 공격으로 인해 1차 원유 증류 공정의 핵심 부품인 상압진공 증류 장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인근 트랜스네프트 소속 펌프장의 저장 탱크도 파괴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이 2주 사이 세 번째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28일과 29일에도 이 시설을 타격해 다수의 저장고를 전소시킨 바 있으며 러시아가 복구를 시도할 때마다 재차 공격을 가해 가동 재개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2026년 들어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으로 인해 러시아 석유 인프라가 입은 직접적인 피해액은 약 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쟁 전체 기간이 아닌 올해 초반 수개월 동안 발생한 수치입니다. 특히 페름 지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사거리 밖에 있는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으나 1,500km 거리의 정밀 타격이 성공하면서 러시아 전역의 에너지 시설이 사정권에 들어왔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접근을 사전에 감지하고 카비오르 베이비얼 비상 대응 계획을 발동하며 공습 경보를 울렸으나 우크라이나의 드론군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지역 주지사인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는 텔레그램을 통해 29대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축소하려 했으나 산업계 소식통과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주요 정제 설비가 오프라인 상태임을 확인하며 당국의 발표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같은 지속적인 타격은 러시아 내부의 연료 공급망을 압박하며 군사 물류체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정유시설 타격은 러시아 경제와 전쟁 수행 능력에 구조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초 기준 러시아의 평균 원유 정제 능력은 하루 469만 배럴로 하락하며 2009년 12월 이후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140차례 이상 이어진 공격에 이어 올해는 더욱 공세적인 파괴가 이어지면서 러시아 국가 예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석유 및 가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8% 급감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전쟁 여파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및 수출 인프라가 물리적으로 파괴되면서 수익 창출 경로가 차단된 결과입니다. 내부적인 연료 부족 사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말부터 시작된 가솔린 배급제와 수출 금지 조치는 러시아 전역의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으며 에너지 기업에 지급되는 3,500억 루블 규모의 보조금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인급여 지급 지연과 세금 인상 논의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등 사회적 계약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에너지 시설 보호를 위해 최전방의 방공 자산을 후방으로 재배치하면서 전선의 방어력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자체 무기 체계 발전이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1,500km 사거리의 류티 드론뿐만 아니라 1,000kg의 탄두를 싣고 3,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국산 순항 미사일 플라밍고가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들 무기는 최근 채복사리의 정밀 무기 부품 공장을 타격하는 등 러시아의 무기 제조 기반까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드론 수험 전략과 방공망 억제 전술은 러시아의 지리적 이점을 상쇄시켰으며 이는 현대전에서 저비용 고효율 무기 체계가 전략적 심연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캠페인은 단순한 방해를 넘어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멈추기 위한 체계적인 해체 과정으로 진입했습니다.
러시아 제2의 정유소가 가동을 멈추고 수출 터미널이 불타는 상황에서 모스크바가 누리던 자원 기반의 군사적 우위는 근본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편집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